노후지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생활, 건강, 그리고 의사들의 은밀한 경고까지. 지금 당신의 노후가 바뀝니다. 혹시 그날이 되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뚝 떨어지시나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진 적은 없으신가요? 수많은 남성분들이 값비싼 약을 먹고 힘든 운동을 해봐도 잠시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 고통, 그 좌절감.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약도 수술도 필요 없이 오직 여러분의 몸 안에 잠들어 있는 강력한 스위치를 켜는 방법만으로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상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는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을 괴롭혔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20대 시절에 자신감을 되찾게 해줄 인생을 바꾸는 3개의 열쇠를 모두 얻게 되실 테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약속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 뭘 망설이세요? 어차피 영상 다 보고 나면 누르게 되실 텐데요. 미리 눌러두시면 나중에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남성의학, 특히 중년 남성의 기능 저하 문제를 연구하고 치료해온 한의학 박사 정유라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남성분들의 얼굴에는 비슷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상실감과 자괴감이죠. 사회에서는 성공한 가장, 든든한 남편일지라도 침실에서는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저는 그분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눈빛을 통해 매일같이 마주해 왔습니다. 원장님, 이제 끝인 걸까요? 비싼 약을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이러다 영영 못 쓰게 되는 건 아닐까요? 안 해볼 면목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무너진 한 남자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는 동반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치유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의 기능은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테스토스테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자동차 엔진 호르몬을 가지고 있어도 연료 혈액과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전기 신호 신경과 끊어져 있다면 시동이 걸릴까요?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남성의 그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피가 폭포수처럼 몰려들어야 하고 뇌에서 보내는 흥분 신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 즉 기가 충만해야 합니다. 현대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만성적인 피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생활 습관, 차가운 음식과 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혈관은 차갑게 식고 기의 흐름은 곳곳에서 막혀버립니다. 마치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메마른 땅에 물 한 바가지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촉촉해질지 몰라도 땅속 깊은 곳의 수원을 되살리지 않으면 결국 다시 마르게 됩니다. 오히려 몸은 약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막혀버린 에너지의 고속도로를 뚫고 메마른 샘을 다시 솟아나게 할 수 있는 비밀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바로 혈자리입니다. 혈자리는 단순한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와 혈이 모이고 흩어지는 에너지의 교차로이자 우리 몸의 내부 장기와 외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남성의 힘을 깨우는 가장 핵심적인 3개의 혈자리를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3개의 혈자리는 각각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의 저장고, 그리고 에너지의 최종 분출구 역할을 합니다. 이 3곳을 순서대로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마치 잠자고 있던 화산을 깨우는 것처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당신의 두 손과 하루 단 5분의 시간, 그리고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발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저 아래쪽에 있는데 왜 상관도 없는 발목부터 만지라는 거지?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을 치료하는 한의학의 지혜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올려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남성의 에너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본이 되는 기초, 즉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신장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거르는 필터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생명 에너지, 즉 전기를 저장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장의 기운, 즉 신기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하며 귀를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생식 능력과 성기능을 주관하는 총사령관과도 같습니다. 신기가 왕성한 사람은 정력이 넘치고 늙어서도 허리가 꼿꼿하며 활력이 넘칩니다. 반대로 신기가 허약해지면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소변을 자주 보며 머리가 어지럽고 성욕이 감퇴하며 발기부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태계혈은 바로 이 신장의 에너지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매우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태는 크다는 의미이고 계는 시냇물을 의미합니다. 즉, 거대한 에너지의 시냇물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이죠.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것처럼 태계혈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첫 번째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태계혈을 찾는 방법. 자, 지금 바로 신발과 양말을 벗고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발 안쪽 복숭아뼈를 찾아보세요.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동그랗고 툭 튀어나온 뼈가 느껴질 겁니다. 그 복숭아뼈의 바로 뒤쪽과 발 뒤꿈치로 이어지는 굵은 힘줄 아킬레스건 사이를 주목하세요. 그 두 지점의 정확히 중간,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태계혈입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다른 부위와는 다르게 찌릿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들고 맥박이 약하게 뛰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곳을 찾으셨다면 정확합니다. 태계혈 자극 방법. 엄지손가락을 태계혈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는 발목 바깥쪽을 부드럽게 감싸쥐어 안정적인 자세를 만듭니다. 이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멈추고 엄지손가락으로 태계혈을 지그시 하지만 깊숙이 눌러줍니다. 압력은 시원하다 혹은 조금 아픈데 라고 느껴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손가락의 힘을 부드럽게 뺍니다. 이 과정을 한쪽 발에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발도 똑같이 시행합니다.
태계열을 자극할 때 느껴지는 감각. 처음에는 그저 뻐근한 느낌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차가웠던 발에 서서히 온기가 퍼지는 느낌, 혹은 발끝에서부터 무언가 찌릿한 기운이 종아리를 타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고 있던 신장의 기운, 즉 신기가 깨어나 활동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 태계열을 자극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발목을 마사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샘을 활짝 여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 첫 번째 열쇠만으로도 당신은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열쇠인 태계열을 통해 신장의 샘물을 성공적으로 길어 올렸다면, 이제 그 귀한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두는 저장고를 활성화할 차례입니다. 그 저장고의 이름은 바로 관원혈입니다. 관은 빗장 또는 관문을 의미하고, 원은 으뜸, 근원을 의미합니다. 즉, 관원혈은 원기, 즉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드나드는 관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흔히 우리가 단전이라고 부르는 부위와도 일치합니다. 단전은 붉은 밭이라는 뜻으로 모든 에너지를 정제하고 저장하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관원혈은 남성의 정력과 생명력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 중 하나입니다. 이곳이 따뜻하고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면 남성은 허리에 힘이 넘치고 아랫배가 든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원혈이 차갑고 허약하면 아랫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며 소변에 힘이 없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계열에서 끌어올린 신장의 기운은 마치 흩어져 있는 장작과 같습니다. 이 장작들을 한데 모아 불을 지피는 곳이 바로 관원혈입니다. 관원혈의 따뜻한 온기와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원혈을 찾는 방법,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눕거나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습니다. 자신의 배꼽을 찾아보세요. 배꼽의 정중앙에서부터 자신의 손가락 3개, 검지, 중지, 약지를 나란히 붙여 그 폭만큼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3번째 손가락 약지에 닿는 지점, 그곳이 바로 관원혈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주변과는 다르게 약간 뻐근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관원혈 자극 방법. 관원혈은 태계열처럼 강하게 누르는 것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사지하여 기운을 모아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양손을 30초 정도 빠르게 비벼서 손바닥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차가운 손으로 바로 마사지를 시작하면 오히려 기운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충분히 비벼주세요. 따뜻해진 오른손 손바닥의 중심을 관원혈 위에 부드럽게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왼손을 포개어 올려놓습니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너무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손바닥의 따뜻한 온기가 피부를 통해 아랫배 깊숙한 곳으로 스며드는 것을 상상하며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립니다. 마사지는 약 3분에서 5분 정도. 아랫배 전체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합니다. 마사지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아랫배에 에너지가 모이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마치 따뜻한 황금빛 에너지가 관원혈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며 점점 커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원혈 마사지의 효과. 관원혈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가장 먼저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장기로 통하는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차가웠던 아랫배가 든든해지면서 만성적인 설사나 변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힘차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허리에 힘이 생기고 몸 전체에 활력이 돌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폐계혈을 통해 깨운 신장의 기운이 관원혈이라는 튼튼한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보낼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열쇠입니다. 우리는 태계혈에서 에너지의 수문을 열었고 관원혈에서 그 에너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강력한 에너지를 최종 목적지, 즉 남성의 상징으로 직접 보내는 스위치를 켜는 일입니다. 그 결정적인 스위치가 바로 회음혈입니다. 회음은 모든 음의 기운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생식기와 항문의 정중앙에 자리하여 인체의 가장 은밀하고도 중요한 에너지의 교차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남성 생식기로 향하는 혈관과 신경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밟기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혈액이 순식간에 해면체로 몰려들어야 합니다. 회음혈은 바로 그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밸브가 녹슬고 뻑뻑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혈액이 공급되려 해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회음혈의 스위치를 오엔 상태로 만들면 밸브가 활짝 열리면서 혈액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가 강력하고 단단한 밟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태계혈과 관원혈을 통해 준비한 모든 과정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기운이 아랫배를 거쳐 마침내 이곳 회음혈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잠자던 용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회음혈을 찾는 방법. 회음혈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이므로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되 엉덩이를 살짝 들어 한쪽으로 기울입니다. 혹은 개구리처럼 다리를 벌리고 앉는 자세도 좋습니다. 회음혈은 남성의 음낭, 고환 주머니에 맨 뒷부분과 항문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중간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보면 다른 부위와는 다르게 약간 찌릿하거나 묵직한 감각이 느껴지는 움푹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회음혈입니다. 회음혈 자극 방법. 회음혈은 매우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만큼 자극 방법 또한 정확해야 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가운데 손가락 중지 끝을 회음혈 위에 정확히 위치시킵니다. 숨을 편안하게 내쉬고 이제 손가락으로 회음혈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압력은 자극이 오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면 충분하며 절대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그 상태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이 3초 동안 아랫배 관원혈에 모여있던 뜨거운 에너지가 회음혈을 통해 음경 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3초가 지나면 손가락의 힘을 부드럽게 뺍니다. 이 과정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중요한 실행 순서. 왜 태계, 관원, 회음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순서입니다. 반드시 태계혈, 관원혈, 회음혈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태계혈 수원지. 가장 먼저 수원지의 밸브를 열어 물, 에너지를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관원혈, 저수지. 흘러온 물을 저수지에 가득 채워 수압을 높입니다. 회음혈 수도꼭지. 마지막으로 강력한 수압을 이용해 논밭 생식기유로 물을 공급하는 최종 수도꼭지를 엽니다. 만약 이 순서를 무시하고 다짜고짜 회음혈만 자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수지에 물이 없는데 수도꼭지만 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몸에 무리만 줄 수 있습니다. 기태를 발끝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끌어와 아랫배에 모은 뒤
마지막에 그 힘을 폭발시키는 이 순서야말로 수천 년간 검증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3개의 열쇠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단 하루 만의 변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3가지 혈자리 자극법을 순서대로 따라 해보십시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단 하루 만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전과는 다른 묵직하고 든든한 감각, 소위 말하는 아침 텐트가 훨씬 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혀 있던 혈액순환의 길이 아주 조금이나마 열렸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주일 후의 변화. 매일 아침과 저녁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한다면 일주일 후에는 훨씬 더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발기시의 단단함, 즉 강직도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흐물흐물해서 자신감이 없었다면 이제는 돌처럼 단단해지는 감각에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계 시에 힘이 부족해서 금방 시들어버리던 문제도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지구력이 향상되는 것이죠. 1개월 후, 그리고 그 이후 한 달 이상 꾸준히 지속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호전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강직도와 지속 시간의 극적인 향상. 원하는 순간에 자신 있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충분히 만족시킬 때까지 그 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 회복. 침실에서의 성공은 남자의 모든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매사에 활력이 넘치며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전반적인 건강 증진. 이 방법은 단순히 성기능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의 기운을 북돋우고 전신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만성 피로가 해소되고 허리 통증이 완화되며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약물에 의한 인위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위대한 치유력을 당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워낸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의사항 및 당부의 말씀. 이 강력한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더 빨리 좋아지고 싶다는 욕심에 너무 강하게 누르거나 너무 오래 자극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식사 직후나 공복은 피하세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 있을 때나 너무 배가 고파 기운이 없을 때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후 2시간 정도 지난 후나 몸이 편안한 상태일 때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함이야말로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신의 몸을 믿고 꾸준히 사랑과 정성을 들여주세요. 몸은 절대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35년 한의학의 정수가 담긴 남성의 힘을 되찾는 3개의 비밀 열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끝의 태계열에서 생명의 샘을 열고 아랫배의 관원열의 에너지를 가득 채운 뒤 마지막으로 회음혈의 스위치를 켜는 이 위대한 여정. 더 이상 값비싼 약에 의존하며 부작정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헬스장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 안에 당신을 다시 20대의 전성기로 되돌려줄 강력한 힘이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자의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자존심이자 삶을 살아가는 활력의 원천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오늘 밤 샤워를 마친 후 조용한 공간에서 당신의 몸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배운 3개의 혈자리를 순서대로 정성껏 자극하며 당신의 몸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어두웠던 밤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 찬란한 성공 스토리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당신에게 단 1%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직접 실천해 보시고 그 놀라운 후기를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는 센스. 저도 여러분의 성공담이 너무 궁금해서 잠 못 이룰 것 같거든요. 원장님, 대박입니다. 딱 이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